쉬워 얘들아. 분명히 내가 쉽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야, 원래 위치 에너지란 말은 잘못된 말이야. 근데 너네들 중학교 때문에 쓴 거니까. 위치 에너지의 원래 정식 명칭은 potential 에너지야. 고등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쓰면 개 놀림 받아. 알았냐? 멍청하다고 알겠어? potential 에너지야. 잠재적 에너지. 근데 얘가 약자가 뭐냐면 이 potential 에너지의 약자가 EP라고 쓰거든. 그래서 일본 원숭이 깽깽이 새끼들이 포지션 에너지로 잘못 오역한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는 potential 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여기 위치 에너지 나왔으니까 이제 위치 에너지로 하겠습니다. 됐죠?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야,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높이가 있어야 돼. 높이가 있으면 갖는 에너지. 됐어요? 다시. 높이가 있으면 갖는 에너지. 됐습니까?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높이만 있으면 갖는 에너지.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유도해 봅시다. 1은 어떻게 구하냐?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자, 그럼 얘는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이라는 걸 받아요. 그럼 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mg가 되죠. 내 무게 mg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얘의 힘이 뭐가 된다? mg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게 이동거리지. 그죠? 그럼 요 새끼는 이동거리가 h가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이게 중력이 받는 일 아닙니까? 이게 중력이 받는 일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potential energy, 위치 에너지라고 이렇게 한다. 즉 mg, h가 위치 에너지 식이 된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래서 유도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9.8 mh라고 외우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외웠다가 좆됩니다. 자, 아무 말이 없으면 요 G값은 뭐가 된다? 9.8이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다 그럼 여기다 10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9.8 mh로 외우시면 안 돼요. mgh로 외우시고 이 G값이 아무 말이 없다 그럼 9.8 쓰시면 되는데 보기에서 단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해라 그러면 10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potential 에너지는 뭐가 중요한 거냐? 이 높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준면이야. 기준면에서의 높이예요. 이 높이의 의미가 뭐냐면 기준면에서의 높이예요. 그래서 기준면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potential 에너지가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다시 보세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일반적으로 기준면은 지면을 잡습니다. 땅바닥. 됐습니까? 됐죠? 두 번째, 기준면이 달라지면 potential 에너지도 달라진다. 됐습니까? 기준면 달라지면 potential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딱 2층만 할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m라고 합시다. 자, 똑같은 물체가 얘가 제가 1층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면이니까 지면. 그 다음에 이 지점을 B라고 할게요.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공이 여기 있어요. 됐어요? 자, 공의 질량을 뭐라고 놓을까요? 그냥 10kg? 아니 1kg 합시다. 그냥 1kg. 단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기준면이 지면일 때는 됐어요? mgh, 얘 EP, potential 에너지는 mgh예요. 얘는 질량이 1이죠. 중력 가속도 10이죠. 지면으로 하면 얘 높이가 4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기준면을 A로 잡아요. A로 잡으면 1 곱하기 10 곱하기 기준면이 2m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면을 B로 잡아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10 곱하기 빵 되죠. 그러니까 기준면 위에 있으면 potential 에너지는 빵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말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얘의 높이입니다. 알겠어요?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높이를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시고 기준면이 어딘지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기준면 갖다 장난질 칠 수 있기 때문에 기준면의 이 달라지는 경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또 눈 뜨고 자지 말고 정신 차려. 집중해야 돼 지금. 이 역학 짬만 놓치면 그냥 하다 그냥 끝나. 선생님 전 처음 들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다 머릿속 안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럼 식 갖다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멍 때리지 말고 쓸 거 쓰고 다 쓰는 거야. 모르겠거든 다 써. 또 멍 때리고 난 알아요 하다가 또 하나도 모르면 안 돼. 알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졸라 쉽게 가르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여러분 특히나 과학인데 약간 수학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응용이 엄청 많이 돼요. 여기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해두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 그냥 틀립니다. 자, 기준면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역학은 공식이 나오면 그래프가 무조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프하고 공식을 둘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자, 이제 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하나 정리할 테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potential 에너지는 mgh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하실 수 있어요. 여기가 질량이고 여기가 위치 에너지예요. 그럼 당연히 높이가 일정하죠. 봐봐,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자, 여기에서 potential 에너지인데 얘가 mgh야. 자, 이럴 때 얘가 높이가 일정하대요. 그럼 당연히 질량과 얘는 비례하겠지. 됐습니까?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potential 에너지는 mgh인데 자, 이번에는 뭐가 일정한 거야?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가 있고 질량이 일정하대요. 됐습니까? 이번엔 질량이 일정하대요. 그럼 potential 에너지와 높이는 당연히 뭐한다? 비례한다. 됐습니까?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졸라 쉽지. 됐죠? 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이거 지금.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얘기는 여기 있네. 말장난. 자,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가 말들과 충돌할 때 보이세요? 물체를 들어 올리면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물체의 potential 에너지가 증가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들어. 여기 있다가 들어 올린 거야. 보이세요? 보이세요? 나는 F라는 힘으로 이 새끼를 잡아 당길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 자,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일이 있지. 사람의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 지금 이동거리가 H만큼 됐으니까 내가 H만큼 잡아 당겼겠지. 그러니까 이거 이동거리 H만큼 잡아 당긴 거야. 됐습니까? 그럼 저기 봐. 쇠구슬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니? 물체라고 할까? 그냥 물체라고 할게요. 그럼 물체는 에너지가 저장된 거야.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의 potential 에너지로 얘가 저장된 거야. 질량 M이 중력가속도 G에 높이 얼마만큼 들었다고? H만큼 들었다고. 됐습니까? 이게 이걸로 전환된 거야. 그게 첫 번째 그림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 내가 한 일이 얘한테 potential 에너지로 저장됐다고. 알겠습니까? 이 두 식이 같은 식이 되어버린 거라고.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얘는 딱 놓은 거야. 딱 놨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물체가 하는 일, 얘가 mgh야. 맞지? 이게 여기 봐, 이제 말뚝으로 갑니다. 말뚝에 여기 박히는 마찰력이 있을 거고 말뚝이 들어간 이동거리 S 있을 거야. 보이십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여기에 이 말뚝이 하는 일은 마찰력에다가 들어간 S 된다 이 얘기라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이 새끼의 potential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데 일에 사용됐다고요. 됐습니까? 이걸로 전환된 거라고요. 됐어요? 자, 쉽게 얘기할까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줄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뚝은 당연히 이 물체는 10줄의 일을 저장해 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새끼가 10줄의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말뚝에 빵 박으면서 이 새끼는 10줄의 일을 가져간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이 새끼가 마찰력이 5N이다 이런다면 이 새끼는 2m 박힙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얘 주고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얘 주고 이거 물어본다고요. 알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은 서로 전환된다는 걸.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다? 이 물체가 E를 받았다. 이 새끼는 이 물체가 E를 했다야. 됐습니까? 요 차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여기 봐. 이거 화살표 차이잖아. 그러니까 요 새끼는 E를 받았다야. 받았다. 두 번째 그림은 이게 E를 했다야. 됐습니까? 이 차이란 말이에요. 한 끗 차이. 얘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되는지. E를 해줬다. 그럼 이 새끼는 플러스가 될 거고, E를 내가 받았다. 이러면 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저 새끼는 마이너스 될 거고, 왔다 갔다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식이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갑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졸라 쉬워요. 운동 에너지는 졸라 쉬워요. 봐봐. 운동 에너지는 운동을 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긴다? 속력을 갖는 에너지. 자, 물체가 속력을 가지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됐어요? 속력이 있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됐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됐어요? 속도의 제곱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저 새끼 갖다 그래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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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잘 나온다 이거. 자, 얘 운동 에너지 EK. K는 크네틱이라는 얘기입니다. 라틴어로 크네틱이 체육의, 운동의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키네틱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 자,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가 질량과 운동 에너지인데 속력이 일정하답니다.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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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얘기겠죠? 운동 에너지 2K인데 얘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새끼가 누가 일정하다고요? 속력이 일정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질량에 비례하겠지.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자, 이번에 나온 건 뭐냐? 이번에 나온 건 얘는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질량이 일정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됐어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얘가 속력의 제곱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일정은.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요렇게 그린다면 얘가 운동 에너지고 얘가 속도로만 나왔어요.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되느냐? 2차원 곡선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속도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주 잘 나온 애입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니?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이 문제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가 중요한 거야. 이건 여러 가지 경우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써먹는지 운동 에너지 전환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정말 니네 문제 어렵게 내면 졸라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봐봐요. 자, 봐봐요. 여기에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고 나무 도막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수레가 됐든 나무 도막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볼까요, 그냥? 자, 수레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요 새끼는 정지돼 있겠죠. 땅 부딪혔어요. 됐습니까? 부딪혀서 밀고 가서 여기서 정지가 됐겠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까. 그럼 수레도 정지가 됐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수레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에너지와 여기에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무도막을 얘가 때려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기느냐? 여기 면을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나무도막에 마찰력이 작용해요. 보이십니까? 됐어요? 마찰력에다 이동거리를 곱한 게 이 나무도막이 한 일이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보세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무도막의 한 일과 같아요. 자, 내가 지금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운동에너지 번화량은 1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량이 1과 같습니다. 됐어요? 에너지의 변화량이 1과 같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해줄 거다? 나중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의 운동 에너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식 써볼게요. 나중 운동 에너지예요. 그럼 여기를 그냥 내가 V 대시라고 할게요. 정지 안 한 거야. 이거 그냥 갔다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mv 나중이라고 할까 그냥? 헷갈리니까 이거 처음 이렇게 할게요. v 나중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처음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얘가 한 일 어떻게 한다? F 곱하기 이동거리 S. 됐어요? 이게 다시 써줄까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마찰력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 S. 이게 같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같다고요. 이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썼지. 왜 이렇게 썼는지 알지? 왜? 나중에 정지잖아. 지금 보이십니까? 나중에 정지지. 정지잖아. 그럼 얘 나중에 빵이야. 그럼 얘밖에 없잖아, 지금.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얘로 다 전달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봐봐요. 내가 저 문제를 살짝 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냥 숫자를 줍시다. 2m/s로 가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2m/s로 가고 있다가 얘가 나무 도막에 딱 부딪혀서 얘 이동거리 뭐 한 10m라고 할까요? 부딪혀서 여기에 얘 속도가 나무 도막에 있겠지? 얘 속도가 정지라고 할까 그냥? 정지라고 합시다. 이렇게 실제로 숫자를 줄게요. 그 다음에 얘 수레의 질량이 2kg, 얘 질량은 1kg 이렇게 줄게요. 됐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똑같아요. 식 쓰고 시작이에요. 나중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운동 에너지는 나무 도막이 한 일. 됐죠?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나중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처음의 제곱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 됐지? 됐지? 자, 그럼 봐. 여기 숫자 이제 써볼게요. 자, 일단 나중 속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쓸 필요 없지. 됐습니까? 쓸 필요 없지.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변화량이니까. 질량 2, 그 다음에 처음 속도의 제곱 2의 제곱이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10m 된 거야. 그럼 얘의 마찰력 구할 수 있지. 됐어요? 이런 식의 문제예요.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수레 나오고 이렇게 나무도막 나오면 전부 다 이걸로 풀어요. 됐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할 수 있죠? 다시 수레 나오고 나무도막 나오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1과 같다로 무조건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됐죠?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여기가 4줄일 거잖아. 자, 그럼 이렇게 봐봐. 나무 도박이 받은 일은 얼마니? 4줄. 뭐 어려워. 됐지? 그럼 이 수레가 잃은 에너지는 4줄.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줄었으니까요. 줄었잖아요. 얘한테 줬잖아요. 됐어요? 이 수레가 나무 도막한테 해준 일은 4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장난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이번엔 여기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을 이용한 거고요. 됐죠? 이번에는 여기 중력의 한일과 운동에너지예요. 높은 곳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물체의 한일은 운동에너지에 전환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의 운동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물체의 한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이게 뭔 개소리냐? 밑에 걸로 내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로 들어갈 건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또 나오지도 않아? 이런 봐봐. 이걸 정리해 주는 게 낫겠다.
이 식이 좀 골치 아프게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내가 정리는 다시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유낙하 할 거예요. 떨어져요. 그럼 쭉 떨어집니다. 보이시죠? 쭉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1회가 3회고 2가 3회고 3회. 자, 평균 속도가 이거랍니다. 이거 계산식 그지같이 나올 텐데. 어찌됐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야. 자, 이렇게 쉽게 갑시다. 자, 질량이 m이라는 놈이 있고요. 이 새끼의 처음 속도는 빵입니다. 자, 그럼 슈슈슈슈슈 떨어져서 지면에 닿기 직전. 이럴 때 속도가 최대가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얘가 뭘 받았다? 중력 받았다. 즉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았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새끼의 높이가 이렇게 h만큼 떨어질 거다. 됐습니까? 됐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운동 에너지 똑같아.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중력의 한 일과 똑같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갑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에다가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얘가 중력이 한 일이 됩니다. 이거란 얘기죠. 이렇게 쓸까요? 중력이 하는 일. 자,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mv 나중에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처음에 제곱은 중력 곱하기, 이거 중력이에요.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 s. 여기는 뭐 높이니까 h라고 해야 되겠네요. 중력이니까 또 웨이트로 씁시다. 무게. 됐죠?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자유낙하를 그대로 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처음 속도는 얼마입니까? 빵이죠. 그죠? 처음 속도 빵이죠? 그리고 이 속도는 어디예요? 여기죠. 최대 속도. 됐습니까? 여기가 최대 속도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mv 나중에 제곱이 얘 뭐예요? mg. 높이 h랑 같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질량 지워지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면 나중 속도의 제곱은 2GH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식이 생기지. 이게 뭔 개소리냐? 다시 V는 루트 2GH. 이게 뭔 개소리냐? 높이를 알면 여기의 속도 알고 여기의 속도를 알면 높이를 아는 거예요. 됐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를 10m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중력과 속도 우리 10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럼 H가 10이라면 닿기 직전에 최대 속도 어떻게 한다? V는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요. 그럼 얼마 됩니까? 10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얘의 최대 속도입니다. 됐어요? 만약에 여기 최대 속도가 만약에 뭐 몇이라고 할까요? 뭐 한 20이라고 할까요? 자, 20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V의 최대 속도가 20이라면, 나중 속도가 최대가 20이라면 이 새끼 20은 루트에 2 곱하기 10 곱하기 h예요. 됐습니까? 그럼 제곱하면 이 새끼 400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0 곱하기 h 되겠죠? 그럼 이 새끼 h는 얼마의 높이입니까? 공 날아가니까 20m겠네요. 됐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문제예요. 됐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됐습니까? 물론 역학적 에너지를 선생님이 좀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해두시고 문제를 더 푸시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얘기는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책상면, 기준면 얘기했고요. 중력에 대한 에너지 영향 했고요. 운동 에너지 했고요. 뭐 요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원래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선생님이 1시간 더 떠들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내가 한 10분에서 15분 마무리 져놓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고생들 하셨고요.